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최근 들어 마을 자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또 마을 내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연결되곤 합니다. 이번 달 초에 마을 운영 규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제주의 마을 규약과 마을 자치가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철남 의원입니다. 마을 기획가이시면서 서귀포 문화도시위원회 라해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해문입니다. 마을 공동체 연구소 안봉수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봉수입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제주특별자치도 연합 정책위원장이면서 또한 대정읍 신도 3리 부녀회장이시죠. 현진희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도 3리 부녀회장 현진희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최근 마을에서 개발 사업이 전개가 되거나 또 이주민의 유입이 많아지는 등 도내 마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요. 특히 이장 선출이나 마을의 공동 자산 그리고 개발 현안, 이주민의 유입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마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쟁점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쟁점 마을에 일어나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제가 있을까요?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 마을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마을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을의 의미를 둬서 자치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실제 일어나는 모습은 갈등의 모습으로만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둬서 규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민의 자격, 재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자치를 이루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되고 발전돼야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을 자치가 성숙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최근에 지난 한 10년 전으로 해서 제주 마을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았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나타났고 또는 이제 급격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은 마을의 변화는 있었다. 그 이전은 제가 보기로는 한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시기의 마을의 변화는 아마 제주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을의 어떤 내부의 어떤 갈등 요인들이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난 한 10년 사이의 변화는 사람에 의한 변화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특히 이제 제주도의 마을인 경우에는 어떤 마을인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마을의 인구보다도 몇 곱절이 많은 마을, 외부의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정주하면서 기존의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변화를 요구받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직면하면서 마을의 최근에 이제 마을의 갈등이나 쟁점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을 규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규약을 통해서 뭔가 좀 이 공동체의 어떤 변화들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구들에 의해서 규약의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마을에서의 갈등의 요소 아니면 쟁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은 개발에 대한 쟁점, 이슈 그리고 이주민에 따른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에 대한 것은 보존이냐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과 개발했을 때의 이익의 분배에 따른 이런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많이 제주에 오면서 농산 어촌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고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공동체에 따른 이해의 부족에 따른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진희 회장님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물론 이제 지역 주민인 원주민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주민들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제주도 지역의 한 마을에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물론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서로 만나는 공간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공동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주민들과에도 공동체 문화나 이런 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의 양상은 물론 이제 재산권이 많은 마을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이 일상적인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마을 지역에서도 이제 타운하우스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마을 내에 그 운동기구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이제 시설은 이용하는데 청소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타운하우스 내에 쓰레기장이 없는데 그거를 원주민 마을에 그냥 갖다 버리는 문제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그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산권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마을에 이제 있는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자산을 마을의 공동자산을 뭐 처분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 특히 마을 주민들의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마을 규약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마을 자치와 마을 규약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마을 규약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라해문 위원님 어떤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마을 규약에 대한 역사 이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다른 분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 규약은 향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 향약은 조선시대 유교의 어떤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향약이 향촌에 이제 향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주의 마을들이 그러면 제주의 마을들은 언제부터 이제 향약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걸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일제감경기와 4.3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마을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자산들이 소실되는 그런 네. 일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후에 마을 향약, 소위 그 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들을 보면 한 80년대와 90년대에 대부분의 어떤 규약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마을 규약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흔적들도 확인할 수 있긴 했습니다. 극히 일부이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까지도 마을 규약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주의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 거의 99%의 마을들이 마을 규약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조금 작은 단위의 자연 마을도 마을 규약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마을의 어떤 자치권 또 공동체가 지켜야 될 약속들을 담아내는 게 마을 규약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역사에 대해서는 좀 잘 짚어주셨는데 마을 자치와 마을 규약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정한 기준, 약속, 질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최소한 마을 단위에서 이런 질서를 지키자, 약속을 하자 그런 의미로 나타난 게 저는 뭐 향약, 마을 규약으로 일단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규약에 따라서 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마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지켜야 할 선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마을 규약이.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 이 마을 규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10월 29일이 지방자치 날입니다. 네. 지난 19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자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마을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마을 규약이나 향약을 점검할 때가 됐다.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에 우수 사례로 당진시가 표준화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하고 어떤 역사라든지 마을의 어떤 형성 과정은 다르겠지만 기준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행정에서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인 마을에서 자치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규약이 마을의 질서를 잡아주고 어쩌면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헌법과도 같은 것이라면 행정적인 이런 지원들도 좀 필요할 텐데 안봉수 소장님, 마을 이장도 하셨었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인 제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장도 역임을 하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어떤 지원, 마을 규약과 관련해서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마을 규약은 한편으로는 그 지방의 그 마을의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특색이 있는 마을의 문화가 규약에 많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름이 있는 규약들이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마을의 규약을 개정을 한다거나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저촉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해주고 자문해줄 수 있는 기구, 이것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방법을 제시한다면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234개의 마을을 나름 지원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조금 손을 보면은 개정을 하면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역량을 갖춘 직원을 두어서 마을의 규약을 재개정하는데 제정하나 개정을 하는데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것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줄 수 있는, 자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이문 위원님, 이번에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지역 마을 규약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하셨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하셨지요. 네.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이 좀 나왔는지 간략하게 그냥 짚어주는 형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약의 쟁점, 현재 규약의 쟁점보다는 저희가 규약을 실태 조사하면서 미래에 규약을 좀 변화를 시킨다면,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면 어떤 쟁점들이 이 안에 좀 담겨야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쟁점 사항들을 좀 다루었고요. 저희가 이게 다루면서 크게 8가지 정도의 쟁점 사항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리민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과 공동체 회원으로서의 주민의 자격을 갖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주민의 자격 관련된 쟁점을 제시하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을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마을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의 자격과 관련돼서 같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선상이 있습니다. 이외에 세 번째 쟁점으로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관련된 쟁점도 같은 연결 선상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로서의 마을 운영비를 내는 것, 그리고 주민의 자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운영비를 내는 사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의 쟁점 사항으로는 이주민과 관련된 쟁점 사항입니다. 이주민들이 이제 주소를 옮겨오고 거소를 하고 있지만 실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었고요. 그런 게 이제 마을의 갈등 요소로도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다루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꼭지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을 자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청구권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성평등 마을 규약과 관련된 연구도 또 활동도 운동도 전개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마을 규약에 좀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환경권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여덟 번째는 규약의 민주성과 법적 지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을 규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이후에 송사의 개념까지 이제 확장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약의 어떤 민주성과 법적 윤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의 문제를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3개 정도의 마을 규약을 다 조사를 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포괄하셔서 쟁점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방금 정리해주신 이런 쟁점 사항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마을의 개념과 마을 주민의 그 자격 기준인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자격 기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도 생기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격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네, 제가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관심을 가져서 그 200여 마을을 살펴보면서 보통 이주민의 자격, 마을 주민으로서 자격 기준 한 1년에서 3년 거주한 경우, 뭐 최대 10년 거주해야만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마을이 있고요. 제주시 같이 그 도시화가 집중된 지역의 마을에서는 몇 년도 이전에 살았던 경우에 하나고 그 자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같이 사는 분들이 합의해낼까라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는 뭐 여기 오신 분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이 마을 규약과 관련돼서 검토하고 자문해 주는 정도의 기구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고 판단만 했으면 하게 되는 경우는 마을 규약이 개정이 없으면은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마을에는 계속 법적 투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장 민주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맞게 개정하도록 유도해주는 이런 작업이 행정 차원이라든지 기타 중간 역할을 하는 센터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격 기준보다는 그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뭐 토론 이어가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봉수 소장님께서는 이제 지원을 좀 중간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면 좋겠다고 하셨고 강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것만으로는 갈등을 좀 없애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셨습니다. 그 사례를 보다 보면은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법적 제도적이 저촉이 된 시행을 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규약이 제정이나 개정이 될 때 법적 제도적인 것에 저촉이 되지 않은지를 자문하고 검토해 줄 수 있는 행정적 기관에서 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어떤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마을마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표준화를 제시하기보다는 그 마을, 그 지역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규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검토해주고 자문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잠깐만, 소장님 얘기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거의 뭐 동의를 거의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표준안이라고 하면 이거에 따르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정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부분 그리고 특정한 마을에서 같이 앞에 조항하고 뒤에 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정도의 가장 기본되는 기준만 되는 형태의 그 표준안이지 이거 갖고 이게 법이다 이렇게 따르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장 선출 규정을 표준안을 제시해 있거든요.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따르면 되거든요. 그것을 갖고 마을에서 리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규정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법적 제도적인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행정에서도 법적 제도적인 것이 꼭 필요한 분야의 것만 제시해 주는 정도
그 정도의 표준 아니면 좋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그렇죠. 통틀어서 만드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저도 의견을, 표준안에 예.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표준안이 저희 성평등 마을개혁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주도 성평등 정책관과 이제 여민회에서 고맙게도 그리고 여성농민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8개 마을에 2년 동안 들어가 보니 마을 규약 내용이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벌이면서 만들어진 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시되는 도항도 있었고 마을마다 규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근데 성평등 규약의 내용에는 물론 성평등 내용도 포함되지만 예전에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라고 되는 보통 마을 내에서의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시대가 지나니 운영위원회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 리장님들이 이건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표준 규정안에 마을에 맞게 마을 규약 개정을 하니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평등 규약 말고도 이번 마을 규약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표준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시대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이기 때문에 저는 리장님들께서도 이 안을 보면서 자기네 마을에 맞게 충분히 더 좋은 마을 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표본으로 있을 예. 뿐이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네, 다 말씀이시죠? 연구 사업을 통해서 벌어지고 의견 예. 수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표준안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럼 표준안과 죄송하지만 그다음 그 자격 의견들을 지지고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저도 이제 좀 더 드리면 예. 일단 이 표준안과 관련된 의견 우리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70%가 넘게 표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이 충분히 예상됐거든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마을 규약은 보고 있지만 다른 마을의 마을 규약은 보고 있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을 규약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준안의 필요성을 저는 분명히 답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표준안이라고 하면 표준 규약, 그러니까 규약이 없는 마을들이 있는 경우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그 표준안을 근거해서 마을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모든 마을들이 이미 마을 규약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표준안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마을 규약을 개정할 때 그 개정안의 요소들의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행된 연구 자료들을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으로 마을 규약과 관련된 연구가 제출된 사례는 있었지만 마을과 마을 공동체와 마을 규약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실태 조사를 하면서도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점도 있지만 실제로 마을을 다니면서 이 규약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 이 마을 규약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행적으로 규약의 표준안보다도 그걸 먼저 설정해 놓지 말고 이 규약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쟁점들을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의 바탕에 의해서 표준안이든 예? 또는 이제 개정의 어떤 절차들의 어떤 과정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준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은 마련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했고요. 앞서서 자격 기준에 대한 그 마을 주민, 마을 회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요, 이 자격 규정이 평등하고 공정한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한에서
마을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만 좀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 규약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이 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 자격 기준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현황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마을회의 마을 규약의 주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마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는 현재 주소만 이전을 해도 거소 여부만 확인해도 마을 주민으로서의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근데 한 30% 정도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30년 또는 일정 시점으로 보면 1950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50년의 시간 동안 마을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해야만이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그 70%에 해당되는 주소 이전을 한 분들도 최소한 마을 운영비를 납부해야만이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의무와 권리 사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소만을 이전했을 때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주민의 자격의 이전에 우리가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마을은 삶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이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아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마을은 생활과 경제 활동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활은 도시에서 하면서 경제 활동은 시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 농촌 마을 주변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A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경제 활동은 B라고 하는 마을에서 바로 인접한 마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농촌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의 마을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민의 자격, 공동체 활동의 자격을 부여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거주와 경제 활동이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말씀해 주셨고 그 자격 조건의 거주 기간이 3개월에서부터 30년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거주 기간이 30년이라고 하면 그래야지 자격을 얻는다고 하면 사실상 청년이라던가 결혼을 통해서 그 마을에 이사를 이제 거주하게 된 여성들은 좀 배제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의견이 제가 어떠십니까? 그 회원의 자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토론회를 주면서 몇몇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머리에 약간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거주해서 마을에 추천을 받고 승인이 되면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이제 작년에 이제 통회 때 통과됐는데 저는 이 규정이 합당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는 이제 10년 이상 지역이 많았었는데 근데 오늘 다른 지역의 리장님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 마을은 1년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결권이라든가 발언권이 제한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토론회 시작 전에도 이제 어쨌든 마을 내 갈등 양상이 이제 재선권하고서 많이 이제 벌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는 마을은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구억리 같은 경우에도 영어 마을이라든가 이런 이주민이 정말 최대로 집중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권 관련해서는 그 리장님께서는 내규로 따로 마련을 해서 어쨌든 이주민들도 원주민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회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녹여내는가가 중요하지 그렇게 막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두 분 얘기를 일단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이 갈등이 가장 심화된 부분이 이주민이 많이 오면서 이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유로움을 찾아왔는데 준조세 성격이 리정세를 받는다. 마을 공동 비용. 그래서 이건 거부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마을 기존 원주민 입장에서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안 하면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 관련해서 그래서 일부 마을은 마을 규약을 개정하면서 더 강화시키는 마을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산이 많은 지역. 근데 저희가 미래로 봤을 때 서로 이주민들은 제주의 특수성, 마을에 왔으면 마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원주민들은 그런 분들에게 이 마을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가 계속돼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형태의 기본적인 마을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예. 예, 마을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을은 수백,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주민들의 공동체가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경제와 문화와 환경이 겸비된 사회적 공간적 범위를 마을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마을 주민은 그러한 공간에서 문화적 사회적 기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마을 회원으로 구분하는 마을들을 보면은 그런 마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온 사람이나 그 사람의 후손들을 마을 회원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는 마을에 있는 마을 자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 회원으로. 이것은 마을 자산이 총유 자산으로 관리해 오면서 어느 누구도 마을 주민이 되면은 마을 리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도 주인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을 회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와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것을 많이 검토해보는 과정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더 말씀. 예, 간략하게. 그 제주의 마을은 지난 한 50년 사이에 인구가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인구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아는 관계에서 모르는 관계로 변화돼 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의 마을의 규정은 전통적으로는 서로 아는 관계이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환경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마을이다라고 하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행정리라고 하는 행정체계로서의 마을로 지금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행정체계로서 정해져 있는 이 마을은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변화될 수 있는 마을 안에서의 마을 공동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좀 이해하고 좀 바라봤을 때 마을 규약에 대한 변화 속에 마을 규약에서도 그 변화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함께 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마을 규약의 어떤 조항을 바꾼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다 또는 자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번에 마을 규약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부분 한계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행정 체계에 대한 논의도 좀 제안하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갈 수 없는 이 연구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빼고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마을의 소유의 자산들이 등기가 거의 대부분이 마을회, 새마을회로 되어 있거든요. 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주해 오셨더라고 마을 리민이 될지언정 마을회 회원이 될 것이냐. 이런 자산은 다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리 소유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 회원과 그 리민, 마을 주민과 구분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하나의 좀 사례를 좀 더 다양한 좀 다른 사례를 좀 보탠다면 그 행정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리로 돼 있는데 행정리의 사업,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는 행정리의 사업을 행정의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집단들의 사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부담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행정리의 리장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행정리의 리장은 행정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행정리의 리장이 제안한 사업은 행정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부담이 없어야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을을 이해하는 게 행정리로 이해하고 있는지 고유하게 마을 자치로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마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혼재된 성격의 마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네.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게 현실적인 양상이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이 어쩌면 논의의 이제 시작점들이 아닌가 이렇게 마을 규약을 논하고 행정 그 마을 자체가 행정적인 부분과 공동체적인 부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 국면들을 이제 토론이나 공론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 더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그 이제 어쨌든 굉장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을 규약이 새롭게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될지 과거의 70년대, 80년대 이전의 것으로는 지금 가능치가 않으니까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될지 아까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쟁점들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먼저 그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크게 한 3가지 영역입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성평등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권과 관련된 영역이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규약의 민주성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네. 그 안에 새로운 가치를 이 규약에 좀 담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가지 부분은 많은 규약들에 거의 나와 있지 않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취약했던 부분들인 그렇죠. 거지요. 예,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성평등 마을 규약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금왕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향약개발 개정위원회가 이제 모이지 못했는데 분여회와 여러 차례 이제 만남을 하면서 금왕리 분여의 안은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아까 말한 환경권과 여러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가 이제 마을 주변의 환경 개선 노력은 물론 향토 문화 계승에 앞장선다. 그리고 두 번째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 내 인권 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학대, 성폭력 등 이 발생 시 주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이것이 이제 분여의 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2년 동안 성평등 마을 규약을 해보니 이 권고사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왕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여의 안으로 이 안을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성평등 규약 그 조항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면 성평등 마을 규약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오늘 토론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아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주도 성평등 정책관과 여민회와 그리고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 표준 규약안을 만들고 2019년에는 3개 마을 신도 3리, 한림 3리, 그리고 신산이가 했고 작년에는 5개 마을 지역에서 이제 성평등 규약을 만들었는데 2019년에는 신도 3리가 전국 최초로 이제 성평등 마을 만들기 규약 사업을 만들어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마을이 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총회를 못한 지역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신도 1, 2와 대평리가 성평등 규약 표준안과 더불어서 마을 내에 맞는 규약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이 표준안을 들어갔을 때 리장님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규약 내용들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이제 모자란 지역도 있었고 더 앞서 나가는 지역도 있는데 실제로 마을의 규약을 다른 마을에 보여주는 거를 리장님들은 되게 꺼려 하십니다. 근데 이제 표준안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규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리장님들이 다 이제 옳게 이거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통과시켜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을 규약에 좀 취약했던 부분인 평등에 대한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예. 예, 마을이 많은 변화,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마을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마을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마을 규약도 많은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마을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성격을 띤 기구가 들어간 규약이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마을 리장이 있고 마을 개발위원회가 있어서 집행부 역할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보완해 준다라거나 견제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추진돼 버려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성격을 띤 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마을에서도 행정과 경제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가 분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경제 사업은 지속 유지 가능해야 함에도 리장이 바뀌면은 경제 사업까지도 다시 바뀌어 버리는 수익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마을 행정과 마을 수익 사업인 경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구는 분리된 규약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마을 사업 수익 사업이죠. 수익 사업을 할 때 운영 규정을 마을 규약에 분명히 수록해 놓고 마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 규약에 성평등만이 아닌 연령 그리고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는 이런 규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규약에 다 담겨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이신데, 예, 다 뭐 동의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이게 기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 체계를 또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이게 전통 사회에서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진 게 마을 규약이고, 지금 현 시대의 이렇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게 또 마을 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마을 규약을 이렇게 변화하기를 유도하는 형태.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본안을, 최소한의 기준만 얘기하는 기본안을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어떤 성평등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박사님 얘기했던 어떤 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의 역할, 그리고 민주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담아내면 마을 단위의 특수성은 당연히 인정하고 리장 선거라든지 기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 마을 단위 규정으로 별도 조항으로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좀 의미를 둬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유도를 하면 마을 단위에서 충분히 이거는 받아들이고 그 마을마다의 그 구성원들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안건들을 이제 새로운 어떤 기준안들에 좀 담아내면 받아들이시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마지막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인 마을 자치를 위해서 마을 규약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 예를 들면 지원 체계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조례를 지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을지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다, 핵심이 마을이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사실상 이 연구 영역을 시행하라고 행정부에 주문하면서 사실 표준안이 나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아마 연구원의 이번 연구가 아마 기본적인 선행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구, 아주 잘 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표준안을 제시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네. 조금 전에 제시한 어떤 마을 만들기 중간 역할을 하는 센터에서의 역할, 이런 거를 전부 다 포함해서 기준안이 제시되거나 그와 상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어떤 식의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아마 변화를 유도하면 아마 마을 단위에서 충분히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게 좀 더 보탠다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그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어쩌면 국회에서 먼저 이 기본법이 좀 제정이 되면 마을 운영 규약과 관련된 개정 논의도 또 개정을 지원하는 체계의 논의도 더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마을 공동체 기본법은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보면 국가 주도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행정 주도의 성격의 마을 지원 체계 또는 이제 균형 발전 체계들을 주민의 어떤 주도성과 어떤 자치력을 좀 키우면서 성장할 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법 제정 운동이 함께 예, 이루어질 기본법.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성평등 규약 만들기가 3마을, 5마을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표준 규약 만들 때도 이제 성평등 규약까지 포함하는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마을 주민들의 의식, 역량이 무척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나 사회에서 마을을 볼 때 아니면은 의회나 행정에서 마을을 볼 때는 10년 전, 20년 전 마을 주민들의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하고 행정에서의 어떠한 벽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에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에 맞는 지원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마을 행정이 독립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마을 자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을은 제주 사회 공동체의 근간이지요. 마을 공동체의 헌법과 같은 마을 규약,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 왔지만 지금은 더 새로워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갈등이 아닌 상생과 평등의 마을, 민주적인 자치의 힘을 위해서 마을 규약을 논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